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선거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다. 결과가 어쨌든 간에. 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겹죠. 자, 하루가 멀다 하고 게이테크 사건이 지금 수달째 터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거의 용가리 통뼈야. 자,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련된 비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본인들이 누구도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했던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지금 정보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동신 같은 경우도 언제 나오나 했는데 나왔잖아요. 김건희의 그 아크로비스타 외국인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증거가 안 나오다가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밝혔잖아요. 외국인이 산 적이 없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김건희가 전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일요신문들 나오면서도 보도가 됐잖아요. 김건희의 계좌도 다 같이 섞여서 178개의 계좌가 운영됐고 김건희의 그 돈이 같이 주가 조작을 했고 실제로 김건희가 신한증권을 통해서 본인 명의로 사고 팔았다. 그것도 막 97% 자기 주식의 97% 이상을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거래를 막 했던 거잖아요. 이런 사실은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밝혀지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진짜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선이 한 달 남은 동안에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진짜 매고특근 것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기들의 이 비리라든가 이 사생활이나 이런 과거들이 터졌을 때 반응이에요. 끝까지 숨기고 거짓말을 하다가 딱 그 팩트가 나오면 그게 뭐 별거 아닌데? 하고 넘어가고 언론은 그걸 그대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가 지금 합쳐서 100가지가 넘잖아요. 핵심 비리만. 이 100가지를 다 모아서 특검을 해도 진짜 몇 년이 걸릴 판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만큼 썩었나를 보여주는 결정판이 이 두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버티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이제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폭이. 왜? 이들을 지금 언론과 법원과 검찰이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수년째.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여론조사부터 해서. 자, 이들의 총력전을 보면서 야,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저 두 사람에 대한 이 대대적인 특검을 해서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고 야, 정말 과연 이 정부가 갈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런 과거사나 비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쫙 드러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걸지도 몰라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썩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바치고 있는 저 세력과 저 바치고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이상한 취향 인간이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전혀 다르고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사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저는 이번 대선이 참 궁금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말 여론조사가 정말 거의 혼전이잖아요. 이게 뭐가 진실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이게 샘플을 바꿔도 결과가 확 달라지니까 어떤 여론조사도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만 접전인 건 확실한 거잖아요. 놀랍죠. 저런 사람, 저런 최악의 후보, 어떻게 보면 최상의 후보가 만나서 이런 식의 대결 구도가 나온다라는 거 게임처럼. 저는 궁금한 게 20대의 선택이에요. 과연 20대의 마지막 선택, 최종 선택은 누구에게 향할까? 과연 20대는 스스로 자기들의 지옥문을 열을까? 어차피 나이 들어서 산 사람들은 대선 대통령이 바뀌어도 어차피 살아왔고 견뎌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자기 미래를 스스로 가야 되는 이 이대의 남들이 그 패미가 너무 싫어서 그 반감 때문에 과연 자기들의 지옥문을 스스로 열을 것인가. 전 이게 이 대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예요, 사실은. 지금 오늘 윤석열의 이제 부동시
이 병영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제 김명주 의원이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부동시는 사실 크거든요. 딱 보고선 와, 이거 세다. 이게 저는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잘 살릴 수 있을지, 민주당이 보면 하나의 이슈를 끌고 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 이틀 떠들다가 말아. 그리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는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어. 방어도 못해. 근데 이 부동시 의혹은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커요. 왜냐, 윤석열이 어느 정도 특권 계급이었다라는 거를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 지금 보시면, 저는 오늘 윤석열의 이 기사도 그렇고, 윤석열의 그 김만배와의 막 대화도 이렇게 보면은, 김만배 얼마나 똥 닦아주면서 이권을 챙겼는지 알겠죠. 지금 막 토론도 못 나올 정도잖아요. 근데 김건희도 이거 진짜, 오늘 뉴스공장에서 4명의 목격자가 나왔잖아요, 줄리. 제가 볼 땐 김원준 총수 이를 악문 것 같은데. 센 언니 인터뷰 보면은 굉장히 셉니다, 진짜. 굉장한 상상을 일으키게 하죠. 500만 원이 오갔고 남자는 여자를 병원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같은 여자 주변에 아는 여자한테 시켜서 병원에 좀 가라. 꽃도 좀 전달해달라. 이거는 대충 상상이 되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상상은 열린공감에서 얘기했듯이 왜 김건희가 불임이 됐는지를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의 스토리와 연결이 돼요. 굉장히 세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가 반응을 할지 안 할지. 왜 본인이 제발 좀 그 줄리 좀 찾아달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이제 4명 나왔거든.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는 사실은 반응을 해야 돼요. 왜 본인이 제발 나오면 자기 좋겠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가 만약에 침묵한다. 그럼 이건 사실상 이제 김건희가 인정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아크로비스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윤석열과 김명수 기자의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록도 들으면서 정말 딱 여자로서의 감이 그냥 싹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를 어떻게든 회유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진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싹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보면 하나하나 깨알같이 거짓말들이 너무 많어. 어떻게든 남자를 한번 꼬여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명수 기자가 오무파탈이었어. 그래서 진짜 완전히 반전이 된 건데 안 넘어가는 남자가 있었구나. 김건희가 지금쯤 내상을 입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보면서 오늘도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청춘일 때에 한국에서 서울대 연고대 교수직이 얼마만큼 큰 권력 집단이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윤석열은 그 자체로 특권층이었다는 걸. 독재 권력에 부역하고 신묵해주고 그걸 해주는 대가로 그 교수들이 받은 그건 엄청났거든요. 뭐 미달학과나 이런데 자식 꽂아주고 이런 거는 뭐 별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반성을 해요. 저 무능과 지능의 저 수준을 보면 정말 거의 단무지 수준이잖아. 저 엄청난 권력자였단 말이에요. 그 권력자가 왜 자식을 군대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볼 때 자식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이 윤석열 부모는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 전 윤석열이 군대를 안 갈 건가 윤석열이 결혼을 안 한 게 거의 같은 이유일 거라고 저는 나름 예측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보시면은 이 청춘이 굉장히 어두워요. 20대 초반을 라마다에서 시작을 해요. 만약에 이 증언들이 맞다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서 엄마는 이제 딴 남자들하고 눈 맞아가면서 여기저기 투기하고 다니면서 돈 벌면서 재산을 불리는데 막 재미를 느낍니다. 내가 볼 때 엄마가 강요해서 돈 벌어보자 하지 않은 이상 대학생이 나갈 수 있나요? 그런데? 돈 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거 하고 싶고, 더 많은 명품 갖고 싶고, 더 많은 뭐 남자들과, 돈 있는 사람과 놀고 싶고, 그런 욕심이 아니라면, 저희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며칠 전에 되게 재밌는 뉴스 나왔었죠. 김건희를 2년간 점을 받았던 무속인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김우겸 의원이랑.
그 동안에 막 김범수 얘기하고 윤석열 얘기하면서 사업 얘기하고 그 내밀한 얘기들 친구들한테 할 만한 그런 내밀한 얘기들을 그 무속인한테 다 쏟아낸 거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김건희가 그 짓을 했던 때가 김건희가 30대예요. 한창의 나이에 20대 30대를 그런 남하다에서 그런 어둠에서 무속인들과 함께한 거예요. 윤석열도 한참의 나이에 그 어두운 고시촌이나 산지나 이런 데를 떠돌면서 무속인과 함께 하면서 자기의 힘을 키워오고 그 어둠의 시절을 버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포맹 제로의 부모들을 만나서 둘은 한 사람은 사회적 특권층이었고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그 여자로서의 그 온 그걸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둠의 시절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똑같이 그 어둠의 시절을 뚫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어둠의 자식으로서 그 청춘을 보내요. 그리고 그 청춘을 보냈던 힘이 무속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은 부모라기보다는 그 부모가 준 그 권력과 그 돈과 이것들을 누리면서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이 둘의 청춘이 어떤 청춘이었는지를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본인들도 얘기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둠을 걸었을 사람들, 무속의 힘으로 그 청춘을 뚫고 와면서 이 성공의 대로에 어느 순간에 황금줄을 잡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온, 뭐 주가 조작이든 뭐든 국정농단을 위해서 순식간에 황금줄을 타고 올라온 벼락 출세를 하고 벼락 부자가 된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을 지금 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뽑아주려고 하는 국민들이 30%가 넘고. 놀라운 건 청춘이에요, 청춘. 정말 20대의 청춘이 아무리 뭐 요즘 20대들은 너무 큰 어떤 사회적 격차와 물리적 격차를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미래를 살아가야 될 청춘이 최소한의 정상적인 청춘의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이재명처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소년공으로서 죽어라고 노동하고 살면서 그 가난을 뚫었던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 이재명과는 정반대의 그 부모가 준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쉽게 자기의 것으로 또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서 비리검사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데렐라 컴플렉스의 총화로서 그 청춘을 보냈던 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앉힐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청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천주교 사재단에 시국선언이 있었고 기도회가 있었어요. 진짜 이 신부님들의 말씀을 여러 번 새기게 됩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고 대한민국의 지성들이 다 입을 닥치고 있을 때, 다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렇게 용기를 내서 신부님들이 나오고 15,000명이 함께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은 남아있구나. 그리고 저 신부님들의 말씀, 진짜 가슴을 때리는 저 말씀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한 번은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한 번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그래서 가슴으로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리고 뭐 박혁권 그 배우님도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저는 그 지지문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선택이 쉽지 않았을까. 사만제일검 길태미. 이분 얼마나 힘들게 이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지지자들의 뭐 박사모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지지자 선언이 늘어가면서 되게 기분은 좋아집니다. 네, 일단 여러분 힘을 내보자고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